운전진들 또 무슨 일이 있나? 지금 10일 동안 3번의 코로나 검사를 지금 받게 생겼어요. 저번에 확진자가 저희 집에 와서 속성 키트로 한번 하고 좀 불안해서 병원 가서 PCR 검사 해서 저희들 음성 다 받았는데, 또 아파트에서 세대별로 한 명씩 검사를 한다고 하네요. 전에는 해피가 한번 받았고, 이번에는 제가 한번 받을 생각입니다. 어쨌든 거의 2주 동안 3번의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왜 또 세대별로 또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도 이렇게 자주 검사를 하는지, 뭐 검사를 해서 나쁠 건 없는데 괜히 기분이 좀 매합니다. 또 여기 확진자가 나온 건지 어쨌든 뭐 한번 검사 받으러 가겠습니다. Yesterday there was sun and there was rain. And as the light started and now there's something in the air and a sparkly shimmer on our skin. 생각보다 좀 편하게 검사를 잘 받고 왔습니다. 워낙 검사를 계속 하셨던 분이라서 그런지 예전에 제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을 때는 좀 뭔가 어설프다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동안 많은 훈련과 많은 사람들의 검사를 시행하면서 그 검사 하시는 분의 그 기법이라 그럴까요? 그 이제 코에 넣어서 어떤 그런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좀 전문가의 손길 같고, 전혀 아프지도 않았고 적당한 텐션의 그런 아픔과 깊이 뭐 이런 것들을 고수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조금 받으면서 검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워낙 검사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 질서 유지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격, 그 다음에 그 검사하는 속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세련됐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었는데, 검사를 받는 사람들 얼굴이 전부 다 너무 이 도시봉쇄를 오래 하고 이 코로나로부터 너무 오랫동안 시달려서 그런지 약간 좀비타운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간에 웃음도 없고 표정도 없고 되게 건조한 그러한 표정 속에서 마치 뭐 조종을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냥 검사하라니까 검사하고, 가라니까 가고, 소독시켜주니까 소독하고, 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때도 사람들이 좀 이런 포기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시간이 계속 지속이 되면 참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삭막해지고 메마르겠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코로나 검사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뭐 열흘에 지금 3번째 검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 번은 이제 확진자가 저희 집에 와서 속성 키트로 검사를 했고, 조금 못 믿어서 저희가 병원에 가서 PCR 검사를 따로 했고, 그 다음에 해피는 또 아파트 자체에서 한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그 한 번 또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12일째죠. 12일째 되는 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전에는 해피가 받아서 오늘은 제가 한번 검사를 받았습니다. 뭐 이래저래 저희는 총 검사를 속성에 한 번,
그 다음에 병원에서 한 번, 해피 따로 한 번, 그 다음에 저 따로 한 번. 그래서 12일 동안 참 검사를 많이 받았는데, 검사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이, 예전에는 참 그런 행위 자체들이 참 귀찮고 굉장히 싫었는데, 지금은 나도 모르게 이 상황에 익숙해져 버린 탓인지 검사를 받으면 또 한 1, 2주 또 마음 편하게 그렇게 생활을 좀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도 조금 편안하게 그렇게 시장을 보고 하는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사를 계속 하면 저는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검사를. 왜냐하면 그동안 지내온 시간에 대한 어떤 것들을 확인받으려는 그런 뭐 보상심리 같은 그런 거, 그 다음에 몸이 조금만 아프거나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덜컥 겁이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저도 모르게 뭐 들게끔 만드는 요즘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해피는 2차 접종, 백신 접종에 대한 것들을 지금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1차 접종을 다시 하려고 해도 아직 저희 지역에 백신 접종 통보가 오지 않아서 백신을 현재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피도 2차를 맞고 저도 다시 1차 접종 맞고 2차 접종을 빨리 맞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백신 접종이 또 생각만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지금 백신 접종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시노팜을 지금 주사하고 있다고 하고, 촬영 도중에 해피가 좀 무거운 것을 들고 와서 그것을 좀 도와주느라고 촬영을 잠시 멈췄습니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요, 7구는 생필품 판매 분야 및 몇 가지 분야를 9월 20일부터 운영 재개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단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7군에서 발행하는 지침 준수 등 운영 재개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실험적이나마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점차 지역 확대를 통해 골고루 숨통이 튀었으면 합니다. 베트남 보건부는 9월 7일 저녁 코로나19 확진자는 14,208건을 추가 발표해 누적 확진자 총 55만 99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오늘 저녁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는 316명을 추가 발표해 누적 사망자 13,701명으로 증가하였으며, 확진 순위 1위는 호치민 7,310건, 2위는 빈증성 3,966건, 3위 동나이 945건, 4위 롱안선 490건이며 해외 유입 확진자는 15건입니다. 오늘 뉴스입니다. 베트남 법원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8명에게 옮긴 28세 남성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베트남의 20대 남성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귀향하는 과정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8명에게 옮겨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레반트리란 남성인데 28살이네요. 지난 7월 초 호치민시를 떠나 남부 까마우의 고향집에 도착했는데 여행 이력을 묻는 지방 보건당국의 설문지에 거짓 응답을 해 격리 조처를 회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가 여행할 당시 까마우 당국은 다른 지방에서 온 이들이 까마우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3주 동안 격리하도록 강제하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트리는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가족 구성원은 물론 그가 찾은 복지센터 직원들까지 감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는 까마우 법원에서 진행된 단 하루 재판 끝에 이렇게 무거운 시련과 함께 벌금 880달러 또 함께 부과받았다고 영국 BBC는 관영 베트남 소속 에이전시 보도를 통해 8일 전했다고 합니다. 같은 혐의로 법정에선
둘에 대해선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베트남은 초기 그런대로 방역에 성공적이었으나 지난 6월부터 감염자가 폭증하기 시작했는데 델타 변이를 차단하는 데 실패한 탓이 컸습니다. 53만 명 이상이 확진돼 13,300명 이상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근 몇 달 새 호치민시와 외곽을 중심으로 환자가 폭증하고 있으며 1차 백신 접종률은 15.4%, 2차 접종률은 3.3%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했네요. 참 이 기사를 접하면서 처음 겪어보는 국가적 재난의 베트남 특유의 순간 모면하는 거짓말이 큰 화를 불러오고 아까운 타인의 목숨까지 잃게 하는 정말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방역당국의 조치를 따랐다면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감염도 막고 본인 인생도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뉴스입니다. 이 청년도 어떻게 보면 간염이 된 피해자인데 순간의 선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사연입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많이 모자란 유튜버인 저에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 구독 버튼에 많은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구독하신 모든 분들에게 큰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특히 광고 뛰기 없이 시청해주시는 신선 패밀리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참 오늘 저녁에 라이브 방송이 있을 예정이오니 한국 시간 10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함께 라이브 참여하셔서 사는 얘기, 소소한 이야기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뜻대로